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재산 분할을 하면 90% 이상은 제대로 협의가 안 돼요. 결혼 전에 대부분 재산을 내가 가져왔는데 왜 이혼하면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지, 배우자는 거의 돈도 못 벌고 내가 생계를 다 책임졌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재산 분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혼 상담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시면요,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들을 보니까요, 배우자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도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상담하시거나 선임하러 오시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90% 이상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나 기준을 몰라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재산 분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재산 분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율과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니까 억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넘게 소송만 2,000건 넘게 하면서 이혼으로 재산 분할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랑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서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내용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먼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에 대한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의미해요. 위자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고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자료가 2,000에서 3,000만 원 내외가 대부분이에요. 이 금액을 보면 상처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금액인 것 같잖아요. 최근 SK 최태원 노소영 씨 이혼에서는 20억 위자료가 인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상간녀에게 간 재산이 너무 많아서 특수한 경우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 쪽, 수도권 쪽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는 위자료 금액이 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이혼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의 경우인데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재산 분할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공동생활체가 되거든요. 통상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그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부동산, 현금, 주식, 코인, 금, 골동품,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혼인 중에 부부가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공동재산이라고 보여지는 재산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이 공유재산을 청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빚인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야 돼요.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재산 분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의 그 비율, 기여도가 중요해요. 의뢰인들 중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도가 큰 분들은요, 배우자는 빈손으로 시집 와서 가정주부로 20년 넘게 지내면서 놀았는데 재산 분할을 왜 해줘야 되는지, 남편들이 수없이 주식이랑 사업으로 돈을 날렸는데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공동생활체로 투자를 잘했으면 같이 그 이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투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투자 실패로 생긴 빚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해요. 물론 과하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했다, 그래서 빚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기여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투자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 비율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집안일도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이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안심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여도를 당연히 인정을 해요. 요즘 입주, 가정도우미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 얼마 받았는지 아시죠? 최소 300 이상입니다. 이거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꽤 높게 보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럼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재산 분할은 50대 50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소득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돼요. 1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5대5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어도 50%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10년 정도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는요,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재산 분배 비율에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아도요, 50% 정도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양측이 혼인 전부터 형성한 재산도 보고 결혼 초기에 한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간병을 했다든지 아픈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50%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리고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이상 지났다 하더라도 일반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너무 월등한 경우에는 50% 인정 안 되기도 합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혼인하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잘 되면요,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결과 어땠죠? 1심에서는 회사 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이 안 됐고 2심에서는 일정 부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됐어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가사노동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지분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되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가치는 재산분할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초기 회사 설립 시에 아니면 중간에 배우자가 투자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기여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업체의 그 지분이나 그 유지를 위해서 상대방의 그 가사노동 등이 그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인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등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르니까 이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죠.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아니면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그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현재의 가치로 한 1, 2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혼하는 시점에 재산이 이 부동산이 전부다, 이런 경우에는요 50% 기여분 인정되는 경우 봤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보거나 특유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여분에 반영이 돼서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이혼하고 재산분할 할 때 세금도 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분할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차후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요, 한 사람이 2채 모두 소유하고 매도한 후에 현금 청산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매도하는 게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양도세를 따져주긴 해야 돼요. 이건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에 꼭 먼저 물어보시고요.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혼 후의 삶은 정말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혼만 빨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쌓아놓은 재산을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세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정당하게 받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되죠.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계속 저랑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